한번 해주실까요? 이거는 그 고등어, 간고등어로 조림한 거예요. 강고등어. 오늘 메인은 얘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 먹어갖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호박볶음이고. 호박볶음이고요. 다 드시고 가세요. 멸치 무침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이거하고 이것도 나중에 오늘 봐서 이제 나중에 이거 할 거예요. 멸치볶음. 볶음. 이거는 돼지고기로 새우젓 두부찌개 한 겁니다. 아우 밥도둑이네요 이것도. 아우 이거 진짜 큰일 났어. 그리고 얘도 있네요. 얘는 깨순하고 이 바지락살.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그지? 간단하니까. 오늘 진짜 밥 한 3솥 먹고 그래도 가겠는데요? 많이 드세요. 밥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얼른 이제 드십시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그림 같네요.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아까 감질나게 먹었던 고등어를 이제 벅벅 갖다 드세요. 얘는 지금까지 나왔던 메뉴 치고 난이도도 낮아가지고 매번 해먹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엄두를 못 내거든. 아, 이거 식당 아줌마들이 할 수 있는 거라서 하거든. 네. 그래서 궁금해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맞아요. 구이는 어떻게 뭐 하는데 냄새나서 못하고. 근데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 세상 이렇게 쉽다고? 근데 앞으로 모든 메뉴들이 이런 식이야. 생선을 바꾸면 어떤 게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 참치도 괜찮고 삼치. 조기도 괜찮고. 조기 너무 맛있어 조기. 생조기 같은 거 있잖아. 조기는 작은 거 싸잖아. 조기 이렇게 하는 거 똑같지. 진짜 조기는 정말 달지. 조기는 더 고급이지. 와, 진짜 맛있다. 식단 바꾸고 나서 한식을 저는 안 먹게 되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반찬이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좀 그러니까. 근데 오랜만에 아주 제대로 한식을. 그러니까 너무 반찬이 좋네요. 밥을 많이 먹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거리가 멀지. 근데 계속 그것만 먹고 일화에 나왔던 거 쭉 먹다 보면 늘 그렇게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철 음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줄 모르는데 언제까지 스튜만 해 먹고 마파두부만 해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 먹으면서 그걸 대식을 먹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밥 많이 안 먹게 돼요. 야채찜 먼저 먹고 먹으면. 그 상큼하게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뭐를? 이거를. 상큼하게 만드는 재료? 상큼하게 만드는 재료는 식초를 조금 넣으면 될 거야. 지금 안 들어갔죠? 뭐지? 아, 와인 들어갔어, 와인. 와인. 내가 볼 때 와인이 그냥 맛술하고 또 다르게 그 산도 있잖아. 그지? 술이니까. 네. 맛술은 그렇게 술 맛은 안 나거든? 달기만 하고. 그냥 설탕 물이죠. 근데 와인은 그 효과를 내는 것 같아. 그지 않니? 취하지도 않으면서. 와인 중에서도 산미가 실한 애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애들은 더 아마. 아, 그런가? 나는 하여튼 저거 코스트코에서 하는 거 한 병 사놓으면 맛이 괜찮아서 또 코스트코 진짜 엄청 장사한다지. 근데 제가 저거 말고 다른 와인 써봤는데 그 와인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쓴 와인은 좀 별로였어요. 진로 이런 거 쓰잖아요. 그 음식 다 베리던데. 그래요? 진로 쓰니까 네. 진로로 내가 뭘 만들었더라? 뱅쇼를 그걸로 만들었더니 너무 막 이상한 화학적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로는 안 되더라고요. 적당히 써야 되나 봐. 10,000원대? 근데 그 수입 와인 중에서 그 이마트에서 할인하는 거 4,900원짜리 와인 있어요. 아, 진로 와인이요? 진로 와인 말이야. 와인이 그렇다고. 근데 그 4,900원짜리 그 수입 와인인데 그거는 뱅쇼 끓이면 맛있어요. 뱅쇼는 또 그 4,900원짜리 또. 저희 나중에 할 거 없으면 뱅주도 하겠네요. 뱅쇼 하지. 왜냐면 겨울에 쌍화탕 먹듯이 감기약처럼 그렇게 먹으면 과일 말린 거 넣고 나는 그거 항상 그 정향이랑 통후추 넣고 그거 항상 해놓고 냉장고에다 놓고 데워 먹거든. 그러면 그 걔네들 우리 쌍화탕이나 마찬가지. 할 거 없으면 하자. 할 거 없으면 하지 말까. 아니 우리가 이런 거 멸치 이런 거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니, 그지? 반찬집이지. 그런 거 말고 뭔가 이렇게 뭐 그 키토식을 위한 뭔가 뭐 특별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저 멸치 있는데요, 호박인데 그러면 아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한식이잖아요. 이런 건 진짜 기본이니까. 그리고 필요한 거다 식구들도 써서. 먹여야 되고 그거를 이렇게 건강한 재료로 바꿔서 하면은
요즘 저희는 거의 매일 레스토랑이거든요. 집에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레스토랑 양식 하신다는 얘기. 네, 뭐 계속 그냥 메인 하나 이런 식으로 그 되게 언제까지 이렇게 먹어야 되나? 굉장히 부담이 압박감이 네. 한 번씩 이거 하시면 되겠다 이제. 보통 뭐 드세요? 보통요. 네. 샐러드 기본으로 샐러드. 하고 그리고 솥밥 많이 하고요. 솥밥에는 이제 뭐 다 들어간 야채에 고기까지 뭐 생선도 되고 이제 한 그릇에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서 많이 하고 뭐 솥 혹시 좋은 거 사신 거 아니에요? 그 솥 때문에 하게 됐죠. 그쵸? 거의 솥밥 해 드시는 분들은 냄비 산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야. 예리님 네. 보고 영상 보고 아, 그때부터 샀어요. 고기 요리도 많이 하고 그 아이들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있어요. 어리세요? 어리죠. 몇 살이에요? 첫째가 13살, 막내가 5살. 네. 가운데 또 있어요? 또 있죠. 첫째하고 막내라는 거 보니까 눈치 넷이고요. 넷이요. 둘째가 10살, 셋째가 8살이네요. 아니 그냥 계속 육아만 하셨네.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게. 결혼해서 애 낳고. 3년 털로 계속. 네. 와우 대단하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지금 아직도 이제 언제 끝날 아니 다 끝난 거 아니야? 또 나요? 아니 5살이니까 아, 그 5살이 이제 또 아직도 5살 터울로 또 하나 5째 나올 수 있겠네. 애를 낳은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것 같고 남편이 일단 아이를 좀 좋아했고요. 저도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 욕심에 좀 넣은 것 같아요. 좀 그 밑에 아이는 좀 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대부분 낳아놓은 애들한테 욕심을 부리는데 항상 새로 낳아서 또 욕심은 또 독특한 발상이네요. 그죠? 이번엔 잘해보자. 이번엔 잘해보자.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나도 지금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가임기 여성이라면 정말 이번엔 정말 잘하자 태교부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잘해보자고 했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5째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안 돼요. 왜? 병원에 갔다 왔기 때문에. 왜 잘 못한 것 같으세요? 그냥 평소 일상을 보면 늘 시끄럽거든요. 아이들 서로 많이 좀 싸우고 그 이제 엄마로서 역할을 좀 잘해야 되는데 늘 공부하고 하는데도 그게 잘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넷을 한 번에 잘 키우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 자체에서 교육이 일어날걸요? 그렇죠. 지들끼리 엄마가 전혀 개입이 안 돼도 그 걔네들이 알아서. 바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넷을 낳대는 거는 그 엄마가 그 시끌시끌한 걸 이제 그 안에서 그걸 자꾸 개입을 하면 힘들어서 그렇지 아마 그 넷 자체로 아마 그 정말 한두 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교육들이 아마 그 안에서 다 일어날 거예요. 요즘에 약간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식당 가면 진짜 많이 보이는 풍경이 뭐냐면 애가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이인데 애가 앞에 핸드폰을 놓아주고 옆에서 엄마 아빠가 밥 먹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큰 애가 나중에 뭘 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을 수 없는 나이면 이해를 하는데 먹을 수 있는 나이인데 애는 이건 보고 있고 누가 먹여주고 있는 거야. 음식도 똑바로 못 보고 엄마 아빠도 정신없어. 엄마 아빠도 행복하진 않아 보여. 그냥 막 둘 중에 한 명은 또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애는 결국엔 자기가 스스로 밥을 못 먹는 나이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약간 생각나는 건 어렸을 때 약간 부모님이 원해서 아니지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갔다 오면 저희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부터 저희는 집에 우리밖에 없었고 우리 둘이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저는 첫째니까 이제 그냥 일찍 제가 어머니한테 이거 제가 어떻게 데워 먹는지 어떻게 꺼내 먹는지 이거를 일찍 물어보고 배우고 그냥 집에 갔다 와서 그냥 뭐 잘 먹었다고 전화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해버릇을 하게 해주는 게 교육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요즘에 약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 사람들이 약간 더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게. 옛날 같았으면 우리 어머니 세대를 보면 그때는 막 저희 어머니 생각해보면 어머니 기억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저희 어머니도 막 동생들이 막 애기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애를 메고 밥 매러 가고 또는 할머니랑 같이 또 요리해서 또 밭에 세창 갔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니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심했던 거죠 그때는. 오히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네. 학교에서 애들 보면 어때요? 그게 확실히 좀 다른 게 제가 이제 14년 동안 했는데 14년 전에는 6학년 애들 잠깐 자기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나이가 저 39살 올해. 그래요? 네, 39이고요. 네. 아이고 나는 자기 너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서 저긴 줄 알았어. 30대 같이 30대는 와. 초등학교 교사. 예, 중학교 14년 꽤 했었는데 오래 했구나. 근데 확실히 그 10몇 년 사이도 달라진 게 초반에는 그러니까 6학년 제가 주로 고학년을 많이 했거든요. 6학년 이제 학부모 중에서 요즘 어떤 분들이 많냐면 애들이 자기네끼리 버스 타고 시내 놀러 간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들 일기에도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빈도가 이제 확실히 한 14년 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거의 없었는데 그런 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뭘 하나 할 때도 걱정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고 애들도 일기를 보면 알거든요. 엄마가 뭘 못하게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어느 거 보면서 확실히 조금 그렇게 저도 근데 진짜 내비 두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알아서 스스로 깨지고 그러니까 애를 가르칠 때 가장 큰 게 그냥 리더만 주고 네 맘대로 해라. 야, 네가 뭐가 되든 간에 그래야지 네가 배우고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이 정말 너무 저는 옛날부터 와닿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점점 근데 안 그래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또래 이제 친구들이나 뭐 동생들이 이제 애 낳아서 막 대여섯 살, 이제 7살, 8살 되는데 한 6살인데도 말씀대로 보여주면서 먹여주고 막 아닌데 그거 아닌데 분명 혼자 해 먹을 수 있는 애인데 물어보면 아니래 혼자 먹는데요. 잘 유치원 가면. 근데 엄마가 옆에서 답답하니까 막 먹이고 오고 시간이 혼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시간도 먹이려고. 없고 막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까 작가님처럼 자식만 있으면 된다고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좀 많이 듣는데 그런 관심이 좀 많아서 저도 사소한 자식이 없네요. 근데 없으니까 이럴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럴 수도 맞아, 있어요. 맞아요. 객관적으로. 맞아요. 또 왜냐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네. 것들이 분명히 있고. 네.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키우는 거랑 또 이제 보는 거랑은 대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객관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이랑은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지 흐름 같은 건 정말 딱 파악이 되겠다. 더군다나 아이들 마음까지 일기를 통해서 읽고 나면 정말 그렇겠다.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신 이유는 뭐예요? 학교를 그만둔 까닭이 사실은 엄청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 사실은 되게 힘들었고 몇 년, 1, 2년 차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교사를 하고 싶지 않았고 교대 다닐 때도 내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해서 저는 이제 교대 끝나고 임용고사도 안 보고 편입 준비하고 딴 거 하고 막 이러다가 딴 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임용고사 보고 1, 2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실 적성이 안 맞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잘. 근데 애들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제가 요만큼만 일만 주면 한 10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혼자 둘째인가 졸업식 날 혼자만 울었어요. 아무도 안 울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근데 아무도 안 웃던 건 왜냐면 제가 하는 게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다들 제가 왜 울지라는 거 쳐다봤어요. 다 애들도 학부모도. 근데 혼자 울고 너무 미안해서 그때부터 좀 해보자 해서 한 지금까지 사실 저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러지만 여한 없이 진짜 후회 없이 다 쏟아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보람은 너무 크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다음에 너무 중요한 일이고 진짜 중요한 일이고 하는데 이제 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소진하면서 갉아먹으면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것만 신경 쓰고 온종일 어딜 가도 그것만 자꾸 밟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살다가 몸도 이제 그래서 안 좋아졌다가 계속 반복하고 그러다가 최근 영상을 봤죠. 몸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또 뭐 누워있고 술 먹고 며칠 누워있다 술 먹고 누워있다 이러다가 봤는데 최겸님이 뭐 다이어트 음식은 다 운동 필요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삶 정리 그거 보고서 이거다 이 찐이다 이 사람 찐이구나 그때부터 그거 보고 퇴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한 건 아니고 그거 보고 2달 동안 그렇게 똑같이 따라했거든요. 제 삶 정리하고 했는데 이제 1월 27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3월 달에 계약하고도 쭉 했어요. 올해? 네 올해 근데 삶을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컸던 게 저는 저와의 스스로의 약속을 이제 만들었다 그럴까?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보통 사람들이 일에 일단 70% 내어 있고 30% 남아도 그 중에 대부분을 나무리에서 쓴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야 수요일 날 뭐 해? 이러면 나 스케줄 없는데 그럼 뭐 만나자 술 먹자 놀자 이러는데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의 약속도 약속이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뭐 일주일에 2번 요가 가야지 일주일에 2번은 뭐 해야지 하는데 그런 거 다 까먹고 그냥
그러니까 날 위한 건 그 30%도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남은 거만 거의 찍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얼마 안 되는 것만 쓰는데 저도 그런데 보통 근데 또 부모님들이나 이런 육아 더 하실 거고 어느 순간 그게 거기서 이제 저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자.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게 저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요가 일주일에 3번. 그래서 스케줄 적었어요. 누가 연락을 하면 나 약속 있어. 거다 대고 나 스스로 약속해 이러면 저 미친놈이지 이럴까봐 그까지 못하고 그냥 약속이 있어. 그렇죠. 근데 옛날엔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좋은 생각이다. 근데 그거를 딱 하고 나니까 진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고 삶이 정돈이 되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3월 달 지나가서 애들 새로 만나기 시작하다가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내가 또 끝까지 가면 1년 하고 나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또 못 그만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도 좀 10년만 하고 딴 거 해야지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 진짜 날 위한 삶 나를 정리하고 돌아보고 나를 돌보는 게 뭔가 그 고민하다가 그래 그럼 일단 다 그만두고 진짜 나한테만 온전히 집중을 해보자 돌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최경님 때문은 아닌데 사실 영향이 그 전에부터 있죠. 생각했던 거하고 딱 도화선이 됐네요. 그렇죠. 옛날부터 항상 언젠가는 그만둬야지 그 생각은 했었는데 퇴직연금은 날라갔네요. 바뀌어가지고 10년 이상이면 나와요. 그래요? 근데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조금밖에 안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그래도 나중에 굶고 살진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든든하다 그것도. 예. 25년 채워야 됐었는데 옛날에 20년 채워졌었는데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만두고 사실은 후회한 적은 없어요. 지금 2달 좀 넘었는데 한순간도 후회한 적은 없고 너무 재밌었고 2달? 예. 진짜 꿈결 같겠다. 대낮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요. 학교 말고 딴 데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인 선생님들한테 자랑했죠. 또 이거 같이 하는 몇 분 계시거든요. 이거. 나는 과천 가고 있다, 리니지 가고 있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너희 학교 급식 먹어라.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듣기만 하고. 제가 재작년에 그 세브란스 부근에서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구급차 타고 이제 병원을 응급실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되게 불과 세브란스 근처였기 때문에 10분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 그 구급차 안에서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인생이 훅 넘어가고 만약에 병원에서 무사히 내가 걸어 나간다면 살아서 나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 그리고 10분 안에 그래도 저희가 멘탈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너무 고맙게도 길에서 쓰러졌는데 시민들이 저를 이렇게 흐릿하게 의식을 깨워 보니까 저를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몇 명이 어떤 분이 자기가 119에 신고를 했으니까 치료 잘 하시고 가시라고 자기는 버스가 와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시민들이 정말 친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급차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마지막에 있으면 그게 생각나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경상도 출신이어가지고 약간 금기시 했었어요. 감정 표현하는 거,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거. 그래서 제 감정 표현, 특히 좋은 감정에 대해서는 많이 표현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살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쓰러졌으니까 건강해져야겠다.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꾸준히 웨이트 트레이닝 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 해서 많이 좋아진 몸 상태고 다행히 병원에 갔을 때 거의 꼬박 하루를 이것저것 검사를 했었는데 뭐 수치들이 아주 안정적인 그냥 괜찮을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지만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그 정도의 결과들이어서 그때 제가 그 시민들을 굉장히 친절하고 어떻게든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랬는데 병원 현장에서는 저는 그냥 한 명의 환자일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환자들에 비해 가지고 저는 응급은 아니니까 좀 약간 방치되는 그래서 내 건강은 의사한테 맡길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때 저희 엄마가 재작년에 이제 13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걸 케어를 다 하신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삶이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를 제가 너무 많이 봤죠. 그렇죠. 그럼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운동보다는 결국은 식단이 더 비중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듣고 최기업님을 직접 한번 현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갔었죠. 그 현장에 있었고 이번에 컨퍼런스도 갔었고 그래요. 오프라인 강의 가니까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약간 현장감 말씀하셨는데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직접 그 공간과 같이 함께한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낀다는 게 너무 그리고 좋았던 것 같아요. 환경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하게 됐는데 공간도 공간이지만 만나는 사람들, 접촉하는 사람들을 맞아. 바꾼다는 게 이 관계 안에서는 변화가 좀 쉽지 않았는데 그런 행사에 갔다 오고 그리고 단톡방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이게 매혹되는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현장에 가서 되게 다들 건강하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겉으로 보면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즐겁고 생기 넘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공간에다가 나를 좀 데려다 놓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 네. 아까 이 이야기 들어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누가 있냐가 내 삶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어려운 이유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건강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전부인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그 각성이 일어나는 계기가 그 위험한 걸 오잖아, 사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고 편안하면 그런 안 거가 바뀌지. 계기가 안 바뀌잖아요. 근데 뭔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뭔가 사고로 막 그렇게 해서 올 때 이제 결국 보면은 그게 천사였었던 거죠. 구독자분들 얘기 많이 들어봐도 또는 이 구독자분을 봐도 다리 안 부러졌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니? 그럴 살 안 수 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니? 잘했어요. 다리 부러지고 살 안 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니 내가? 그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애매하게 약간 건강해가지고 그냥 자기 고집만 세가지고 그냥 난 이렇게 먹어도 건강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 된다 하면서 그러다 나중에 아파버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이야기일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지금 한번 건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있는 게 누군가한테는 큰 행운이다라는 생각 들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큰 일은 아니었는데 자꾸 큰 사람들이 자꾸 앞에 그 상담소 이야기들이 이제 큰 게 많다 보니까.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제일 크지 않듯? 맞아. 큰 일은 아니었고 제가 건강 검진을 했는데 그 혈압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다지 잘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우선은 병원에 가서 진단 받고 약을 한 3, 4년 정도 먹었어요. 근데 혈압약. 혈압약하고 당뇨약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수치가 점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불안감하고 그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 올 때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례 중에 그런 병이 있었는데 좋아졌다고 하는 사례가 엄청 밑에 댓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3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몸의 회복력이 너무 놀라워요.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3개월, 이제 3, 4개월?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회복력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금방 내가 몇 년을 도대체 그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3개월 만에 좋아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근데 저는 이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어떤 거 하셨어요? 그냥 아침에 사과 먹고 두부 먹고 점심에 그냥 삼겹살 수육해서 먹고 그게 제 3개월 달에 식사. 거기까지 딱 먹고 났어요. 그리고 근데 가끔 저녁에 너무 배고플 때 가끔 뭐 하나씩 먹긴 했어요. 못 참고 이럴 때 그 배고플 때 눈에 뵈는 게 없을 때 막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고 그럴 때 가끔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있긴 했는데
맨 처음엔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먹고 싶으면 하면 어떡하지? 떡볶이를 먹으면 어떡하지? 막 밀가루를 내가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불안감이 많이 올라올 때 제가 거기서 되게 저 스스로 그냥 했던 게 내 몸에 집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온한 상태가 되게 오래 가잖아요. 점심 먹고 저녁, 아침까지 되게 배고프지 않고 점심을 잘 먹었을 때, 좀 허기지게 먹었을 때는 저녁에 좀 그렇긴 한데 점심에 좀 이렇게 배고프지 않게 조금 넉넉하게 먹었을 때는 그 평온함이 되게 오래 가는 그 기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평온함을 계속 기억하고 집중했어요. 너무 전 또 많이 먹으면 또 그게 불쾌감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배가 가식했을 때. 근데 그 불쾌감도 너무 그게 제 기억에는 되게 싫은 기억이고 배고플 때의 기억도 되게 싫은 아무거나 막 이렇게 주워 먹게 되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식단을 지켰을 때 되게 평온한 상태가 오래 가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분 좋아서 계속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힘들지도 않고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게. 전 하면서 정말 고통이 그런 불안감이 있었지만 고통이 진짜 1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거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는 정말 나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가 이 수포 한포진이라고 해서 작은 써니님처럼. 포지는 엄청 많이 등장해요. 작은 수포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없어졌어요. 손에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거는 한 10년 약은 안 먹었어요. 그게 굳이 막 이렇게 막 번지지 않고 그래서 그 피부과 약이 또 간에도 안 좋고 막 스테로이드 하고 해서 별로 이게 미용상 나쁜 거지 제 몸에 그래 뭐 크다지 저한테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뭐 가면 약은 받고 먹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한 10년 정도 있었던 오래. 뭐 습진이 근데 그게 3개월 만에 없었어. 그럼 원래 식단은 뭐였는데요? 원래 식단 그냥 밥 한식 제가 그걸 근데 밥을 안 먹었어요 3개월 동안 이런 밥 안 먹고 원래 식단 그냥 한식이었어요. 한식에 먹고 근데 과자하고 음료수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걸 엄청 중간중간에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애들이 젤리 같은 거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놈의 젤리. 같이 먹고 부모님들도 드시고 그래서 맛있죠. 그거를 그냥 애들이 또 그 과자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빈도나 환경에서 엄청 많이 전 젤리라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어린이집 시작하기 전에는. 그리고 또 제가 그 피부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게 제가 그 피부 장벽도 되게 얇고 그래서 홍조도 심하고 그리고 곰팡이균에 대한 그게 심하더라고요. 저는 옷 면 아니면 못 입거든요. 다른 게 조금이라도 섞이면 뭔가 까슬까슬한 느낌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순면 아니면 거의 옷을 못 입을 정도인데 병 중에 어루럭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흰 피부에 약간의 반점인데 색깔이 좀 진한 어루럭이 맞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한 20년 넘게 알았는데 병원 가면 약을 주시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무조건 완치되는 뭐 더 이상 안 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여름에 이렇게 땀이 조금 채이는 부위에는 저는 그게 끊임없이 재발하는 거예요. 근데 재발을 하고 또 약 먹고 또 약 먹고 또 약 먹고 이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는 안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계속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블로그 보다가 어떤 사람이 티트리 오일인가? 그걸로 되게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해봤는데 저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소용이 없어서 근데 제가 향균 뭐 이런 거에 조금 효과가 있다고 그거에 들어서 그거와 비슷한 계열의 오일을 찾아서 제 몸에 제가 시험해봤거든요. 저는 마누카 오일. 근데 그거 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해요. 2주 만에 서서히 사라지더니 한 달 만에 사라졌어요. 아로마 테라피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내가 준 오일 쓰라고. 그거 만든 거라고. 머리만 바르지 말고 온몸에 쓰라고. 그러니까 그게 20년 넘게 알았던 병인데 그게 그렇게 오일을 써서도 아니면 평생 제가 병원 다니고 약 먹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사라지는 게 너무 이거 신기하다. 신기한 경우. 아로마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 나도 이제 음식을 챙겨서 먹다 보니까 이렇게 화학 화장품을 어. 쓰기가 찝찝한 거예요. 그 손바닥을 근데 내가 그 얘기는 참 많이 했지. 자궁이 아예 빠졌다고요. 애기처럼 아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 게 그 아로마 테라피 우리 하시는 분이 오라 그래서 그걸 하라 그래갖고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분이 샵을 내서 하고 있으니까 아로마를 가지고 이제 그 몸에 이제 기운을 올리는 건데 결국은 그거 하고 그다음에 효소 찜질이라 그래갖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그거랑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 약 한 날도 안 먹고 그냥 제가 지금 처녀 때보다도 더 단단한 자궁이 됐어요. 그건 내가 느껴요. 이렇게 내려앉은 느낌이 아예 없거든. 그래서 내가 그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가 그게 그 아로마가 한 방울 나오기 위해서 진짜 요만한 레몬 오일이 그 레몬이 70개가 들어가서 저는 그걸 막 먹고 캡슐에 넣어서 이제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그 아로마가 그런 게 뭔 줄인지 알아듣겠어. 그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 그리고 저는 요새 느끼는 게 회복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남의 1박 2일 가면서 너 이거 식단 하는 애 맞니?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뭐 너무 잘 먹으니까 그리고 막 냉면에 막 뭐에 닥치는 대로 같이 너무 잘 먹고 놀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하루 딱 이제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단식하라는 걸 딱 하루 단식하고 싹 회복이 되는 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붓기가 아예 없어. 그래서 이게 많이 이제 건강한 대사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이게 도랑이 빠지면 막 그다음에 헤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 시팅하면은 왜 몇 주? 너무 고생한다고. 근데 그게 이제 넘어선 느낌? 그래서 되게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진주냉면이 얼마나 맛있든지. 맛있죠. 진주냉면 나 깜짝 놀랐어요. 육수가 이제 해물 육수 베이스라서 그래서 그런 거 다르고 면도 다르고 거기다 육전을 이따만한 거 하나 시켜서 맞아요. 와 진짜. 진짜 그것 때문에 또 가고 싶다니까요. 저도. 오는 길에 일부러 들렸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먹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때가 돼서 그런 거 여행 가서 자유롭게 먹을 때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식단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내가 만드는 음식에 설탕은 안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식용유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일단은 먹는 거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렇게 먹어도 회복력이 있더라고.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맞아요.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약속이 많은데 요즘 그래도 이제 초기니까 좀 이제 뭐 좋은 것만 그러니까 뭐 순대나 뭐 삼겹살 최소한 그 정도까지만 먹으려고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제 목적은 저도 자유롭게. 살기 아니 위해서. 식단하기 전에 외부적인 저기 저는- 보여지는 저기 변화가 있어요? 전 20kg. 예? 3개월 안 돼. 20kg. 3개월? 와. 네, 3개월. 한 18 정확히 하면 체지방만 18kg. 인바디를 제 맨날 재니까. 야, 안 좋아질 수가 체지방 없겠다. 18kg. 체지방만 18kg 그러니까 근육도 한 1, 2kg 빠졌는데 인바디 워낙 그게 있으니까 그냥 뭐 크게 차이 없는 것 같고 진짜. 저는 진짜 몸이 저절로 혈압- 육아하고 싶겠다 진짜. 혈압도 많이 떨어졌어요. 혈압약을 지금 한 5년, 6년째 먹고 있는데 일찍 먹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몸이 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데 원체 안으로 많이 좀 이렇게 썩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혈압약도 먹어도 130, 140이었거든요. 요즘은 100 초반. 요즘 약을 먹어요? 줄였는데 아직 병원에선 저번에 2달 전에 갔더니 110 정도 나왔거든요. 먹으면서 그랬더니 끊는 건 아직 안 되고 줄이자 해서 줄였고 근데 줄였는데 더 떨어졌어요. 혈압 오히려. 그래서 곧 지금, 끊겠네요. 네, 그래서 103, 105. 네. 근데 먹어도 130, 140이었거든요. 근데 소금 그렇게 많이 먹고 그랬는데 소금이 나는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제가 먹는 걸 진짜 식단을 진짜 최악의 식단. 제가 한 달에 재작년인가 이제 아파가지고 운동 못하고 방학 때 누워 이제 좀 이렇게 집에서만 배달의 민족을 한 달에 25번 시켜 먹었어요. 매일. 근데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은 약속 있고 외부에다가 빼고 한 달에 하루에 2-3번 번, 시켜 하루에 먹었죠. 두 번. 왜냐면 저녁에 먹고 와. 이제 막 술 먹고 치킨 한 마리 혼자 맥주 4캔에 뜨다가 뭐 졸다가 딱 깨요. 그럼 당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팥빙수 시켜가지고 밤 12시에 팥빙수 먹고 1시까지 먹고 그때 쓰러져 자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잠 못 자. 그러니까 거의 뭐 몸이 상태가 말이 아니죠. 그 생활을 이제 방학 때마다 거의 하거나 마블링 저기 그걸 유지했어요. 그리고 배민이 한 달에 평균 15회 정도 되더라고 2년 동안. 네, 평균. 그래서 혼술도 좋아하고. 네. 근데 아까 말씀대로 안 고통스럽다 그랬잖아요. 저도 주변에서 보면 여기 독하냐 물어보는데 저는 한 번도 독한 적이 없어요. 그냥 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그게 저도 저는 그랬어요. 호르몬 문제랑 수면 문제 같아요. 수면이랑 호르몬 그거 잡으니까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약간 그러니까 저는 수면 얘기 듣고 충격 받아가지고 수면을 일단 고쳐려고 노력을 많이. 커피 끊고 커피도 하루에 5잔씩 먹었는데 바로 끊었어요. 그러니 안 좋아질 수가 네. 없지.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난 커피 5잔 먹어도 잘 자는데 뭐 내성이야. 끊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확 차이가 나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5잔 먹을 때도 잤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줄 알았어요. 난 내성이 없구나. 끊고 나니까 이제 밤에 중간에 깨는 게 없어졌어요. 저는 새벽에 한 번씩 오줌 마려서 무조건 깨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자고 나서 피곤한 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전 제일 큰 게 이제 식곤증이라 그러죠.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20분밖에 안 되는데 맨날 졸았어요. 그 사이에서.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애들 보내면 무조건 누워서 1시간 자고 일어나고 너무 피곤하고 막 미친 듯이 졸려가지고. 근데 거짓말같이 그게 다 사라졌어요. 똑같이 하나만 떨어도 학교 나가고 그랬는데 식곤증 다 사라지고 야, 얼라이브네. 모두 변하고 그래서 거의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하셨네. 네, 그쵸, 다. 커피 했지, 잠 커피, 했지, 잠, 그다음에 요가 했지, 요가, 명상 먹는 했지, 거, 직장 식단 했지, 스트레스도 없죠. 배민 끊었지, 배민 끊고 회사 끊었지. 회사 끊었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완전 20kg 껌이네. 사실 진짜 술이 안 좋은 건 아는데 제가 제일 못 끊는 게 술. 저는 설탕, 밀가루, 식용유 다 끊었거든요. 아예 안 먹는데 술은 한 3달, 4달 동안 20번 넘게 30분 먹은 것 같아요. 술 너무 좋아해서 진짜. 그거는 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서히. 딴 거를 끊은 이유가 술 먹으려고 사실 일단은. 근데 술도 더 줄여나가야 되는 건 알고 있고 이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그걸 다 하니까 진짜 몸이 컨디션이 이렇게 살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몸무게예요. 참고로. 저도 소화비만 일했어가지고 6학년 때 졸업할 때 70kg, 2kg? 들을수록 센데? 72kg 정도? 들을수록 센데? 그리고 중학교 때만 95kg 막 이렇게 나가서 키가 170이 안 되는데 저도 작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견님이 어머니가 발 이렇게 마사지를 깨우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삼겹살 냄새를 깨웠어요. 저는 삼겹살 냄새, 삼겹살. 그래서 아침부터 삼겹살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삼겹살 눈이 번쩍 떠지겠다. 어머니가 저는 마사지 대신. 그래서 저도 삼겹살 약간 마사지네. 느낌 나는 결혼 비슷한 거였죠. 저 어머니도 저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뻐해줘서 깨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쵸. 사랑하는 그 아들 방식으로 깨운 거죠 각자. 그러니까. 또 주한 교수님이 이야기를 또 겹쳐오면 결국에는 이제 사랑받고 존중받고 어떤 크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 근력이 좀 세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의지가 섰을 때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게 딱 발목을 잡거든요. 사실. 맞아요. 저는 진짜 제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일 그랬던 게 제 자기 혐오가 엄청 심했어요. 그냥 내가 다 싫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외모, 내가 하는 모든 게 싫어서 중학교 때? 중학교, 제일- 고등학교 그러니까 제일 예민할 때.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한 번도 괴롭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 근데 그게 저는 20대 때 제일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20, 30대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은 좀 편안해졌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치고 싶고 내가 나를 사람들이 말은 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라 하고 뭐 있는 그대로 받아. 근데 그 방법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너무 알고 싶은데 너무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근데 보고 듣고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되게 와닿았던 게 전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배려하려고 그러고 되게 신경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매일 미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를 대할 때. 그러고 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그냥 그것만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걸 알아채구나. 근데 그걸 알아챈 데서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도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래 그건 안 하고 이제 괴롭지는 않아. 근데 내가 아직도 내가 난 좋지가 않은데 아직 내가 뭐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그 하도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조금 되게 지금 몸과 마음이 되게 평온한 식으로 바뀐 게 내가 나에 대한 그 위로, 자기 위로, 자기 사랑 이걸 조금 내 마음속에서 진행하니까 그게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마음의 평온함이, 편안함이. 그래서 괴롭거나 그러니까 아직도 가는 과정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내가 나를 좋아할 마음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 마음이 괴롭다면 한번 살펴보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하는 그 동기가 생겼다는 게 참 그게 진짜 쉽지 않은데. 은총이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내가 어디 나가서 위축되고 이러면 너 왜 아무것도 너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이렇게 하찮아?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럴 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나와 그걸 알아채는 건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네. 이제 그 멈추고 네가 지금 그렇게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건강해지셨네, 수용이 되니까 더 맞아. 이상 그렇게 나를 괴롭히진 않더라. 그 김주환 선생님 맞아요, 6개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자기 긍정, 타인 긍정. 그러니까 제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분을 그렇죠. 알게 돼가지고 되게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6가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듣고 그다음에 자기 확언을 들으면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해서 진실로 하는 말은 바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쓸 때 그걸 써보면 너무나 급박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눈물이 막 나요. 눈물이 나고 치유가 그 맞아요. 순간에 일어나는 맞아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나에 있는 에고한테 맞아요. 저 기억자한테 진짜 마음이 내가- 아파서 눈물이 나.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해서 그 대신 이렇게 막 하고 아니라 진실로 하는 얘기는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데 그게 써보고 한번 그걸 읽어보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것도 또 들리는 사람의 때가 있겠죠. 나는 정말 너무 진짜 놀랍더라고. 아니 본인은 본인은 몸에 이슈가 있거나 그러진 저는- 않았어요? 저는 일단 다이어트하고 운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처녀 때는 되게 뚱뚱했었어요. 지금보다 한 20kg 더 나갔었는데 그때는 그냥 다이어트 식품 그 아메이 프로그램 그걸로 이제 하다가 한 10kg 정도 뺐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저도 교직에 있는데 지금 휴직 중이고. 아 그래요? 아, 네. 여기도 어린이집. 어린이집하고 완전히 초중고 중학교 진짜 맨날 이런다. 그 지금 너 뭐가 있다니까? 교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뭐 건강, 외모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전 또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도 좋아하고 그 전까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교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 때까지 막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살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교직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예쁜 선생님이 저보고 이제 조심스럽게 자기는 살 조금만 빼면 더 예뻐질 것 같아. 이 완곡하게 말하기가 표현하시네.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제 제가 좀 성격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랬나 그건 안 나빠할 것 같아서. 맞아,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에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운동, 수영하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운한 그 기분이 좋아서 이제 먹는 것도 그냥 좀 적게 먹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빠지는데 이제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을 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운동으로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메이 단식 프로그램 해가지고 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남편을 만났죠. 그러니까 한참 제일 좋을 때 만났네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임신하면서 이제 임신과 출산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이 많이 쪘다가 뭐 근데 이게 살을 한번 빼보니까 그 살찐 기분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게 몸이 이제 좀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계속 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계속 있었죠. 근데 먹는 건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방법은 이제 먹는 걸 줄이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 뭐 종류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적게 먹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즐겁지 않죠, 항상. 먹을 때도. 먹고 나면 내가 얼마나 먹었지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출산하고 하면서 몸무게는 계속 유지를 했어요. 이렇게 쪘다가 다시 좀 줄이고 쪘다가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오토파지 관련된 거 봤어요. 근데 그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단식으로 몸이 젊어지고 노화도 막고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72시간 단식을 하면 이제 가장 오토파지가 효과가 좋다는 걸 듣고
저도 이제 실천력이 좋거든요. 바로 한다걸이네요 여기도. 대구 한다걸. 바로 72시간 했는데 그때 좀 힘들었어요.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 마지막 3일째는 이제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아이고 무리였구나. 나중에 이제 책임님 그걸 하면서 이제 책임 유튜브를 쭉 정주행해서 봤는데 이제 서서히 하는 거를 그게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5단계 프로그램대로 이제 차근차근 했죠. 또 영상을 보니까 그 심혈관 관련된 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보니 그게 이제 심혈관 질환이 8세에서 11세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 말을 딱 듣고 또 이 아이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집에 식단들이 거의 이제 냉동식품, 그러니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리에 투자할 시간이 없죠. 여유가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채 길면 1시간 이러니까 그리고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지만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그걸 또 먹는 것도 아이들 그냥 좋다는 걸 다 줬어요. 그냥. 그리고 뭐 젤리, 과자 이런 거 다 이만큼 사놓고 그걸 보고 나서는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과자 탁 끊었어. 아이들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이유에서 이제 엄마는 이제 우리 집에 이런 거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아이들은 이제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 환경이 있으면 맞아요. 아시다시피 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주는 사람 정말 많아요. 뭐 학원이나 교회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또 친구들이 또 사 먹고 이러니까 편의점도 가깝고. 걔는 네, 그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니까 네, 같이 네. 안 끊으면 이제 따돌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맞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엔 딱 끊었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불만을 호소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이제 친구가 같이 사 먹으면 너도 뭐 같이 먹는 걸로 하자. 그리고 또 아이들이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주말에는 이제 치팅데이처럼 이제 뭐 치킨도 한 번씩 먹고 과자도 한번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집에 있는 뭐 식재료는 싹 바꿨어요. 또 좀 어려운 점은 이제 아이들은 또 자기들 먹던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데 새로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뭐 저희 아이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먹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 전에 먹던 음식을 좋은 재료로 바꿔서 그 맛을 낼 수 없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요즘엔 계속 요리만 하고 있어요. 오 세상에 너무 달라지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관심도 조금 줄고 그 원래 사람 만나는 건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안 나고 거의 뭐 집에만 있죠. 집에서 빨래, 청소, 요리 요거만. 진짜 중요한 거 하신다. 네. 하신다. 그 제가 생각하니까 엄마로서 10년 넘게 이제 엄마 역할만 하고 있는데 자기 개발도 잘 못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나중에 제껴도 일단 내가 하는 일이 아이들 돌보는 거니까 지금의 나의 상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 전에는 교육을 좀 신경 많이 썼어요. 근데 첫째가 13살이니까 이제 오늘 좀 오래 해봤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걸 알겠더라고요. 해봤더니 반응이 별로야. 그래가지고 이거 신경 쓸수록 안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엄마로서 이제 건강을 책임지는 걸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거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책임님 그거 보고 하고 나서는 몸무게 한 5kg 빠졌어요. 그전에는 계속 이제 먹는 거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느 정도 제가 이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딱 결혼 전 몸무게. 와. 요것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샀던 옷이고. 오, 야, 의미가 있네요. 결혼 전에 입던 입을 옷 일이 이렇게 없었는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옷 못 입어요. 너무 커서. 어. 뚱뚱해서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걸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아이들이 이게 막내가 또 어리니까
저는 또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더 건강해야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네. 더 그러네. 진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자기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기 개발이네요. 네네네. 내가 메뉴 그때 늘어나고. 레시피 적고 이런 거 다 자기 개발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게 자기 개발이 딴 게 아니라 지금 여럿 살리고 있고 그 집은 얼마나 효율이 좋아요. 한 집에 엄마가 해서 애가 넷이잖아. 나 지금 하나 갖고도 그렇게 하는데 남편분도 5가지, 네, 보니까지 6이네. 그러니까 아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는데 얼마 전에 6월 초에 그 컨퍼런스에서 주한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또 많이 이렇게 저한테 맴도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때 오셔가지고 질문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그러니까 꿈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 교사였을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교사였다 그랬어요. 그때 같이. 뭐 다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한테 후기로도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거기서 감명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우리 아이가 뭐가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복한 아이를 만들어라. 거기에 집중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되지. 저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겁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학교 가서 그게 뭐 성적 받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게 즐거운 아이가 되고 뭔가 마음 건강하면 특히 요즘 세상은 또 대학 잘 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한 교수님 말처럼 좀 아이의 건강인 것 같고, 근데 또 교수님의 말이 하나 더 추가로 기억나는 게 가장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이다라는 말이었고,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 써라, 좀 나 좀 잘 챙겨라. 나도 못 챙기면서 자꾸 남 바꾸려고 하니까 서로 고통스럽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셨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좋아지고 있으면 아이들도 내 뒷모습 보고 따라올 거고 내가 먹는 음식 보고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마 엄청 내 아이와 또 남편까지는 가정을 이끄시느라 다들 엄청 압박감이 많으실 텐데, 물론 남의 이야기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근데 여전히 또 오늘도 나오는 건 그냥 가장 내가 잘 행복하고 잘 있으면 그 집이 망가지긴 힘들 것 같다. 그렇죠. 그 애들 행복 얘기하셨는데 제가 10년 동안 그분이 행복한 학교 오고 싶은 교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행복한 학교 오고 싶은 교실. 오고 싶은 교실. 이렇게 아우. 설명을 하는데 이유가 애들이 인생에서 살면서 학교가 가장 큰 시간인데 자는 거 빼면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애들의 삶은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이 해서 저는 이제 10년 넘게 그게 강제급 제 혼자 정해서 무조건 우린 그뿐이거다. 학부모님들도 설명해 드리고 애들이 학교에서 행복해야 된다. 삶이 행복하려면서 맨날 그러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진짜 그게 김주한 교수님 말씀이 저도 너무 그냥 와닿고 다 여기저기가 통하죠. 중요했던 것 같고 진짜. 그러니까 주위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오늘 또 이렇게 또 교사 세 분이 또 마지막으로 소감 하나씩 얘기하고. 어떠셨어요? 저는 그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삶이 변하고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데 유튜브 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이렇게 좋은 음식 해서 몸이 좋아지게끔 해주셔서 감사했고, 감사 인사를 제일 먼저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아유, 저희도 감사해요. 진짜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저희 진짜 감사해요. 저는 사실 되게 수다스럽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니 그게 죄송해요. 자제 안 될 텐데 저 제가 같은 너무 말을 경우는. 많이 했나? 근데 여기 와서 오늘 아침에 되게 마음 먹은 게 말 많이 하지 말자. 근데 그게 조절이 되는 거 보면은 많이 하는 사람 아닌데요. 근데 그게 그 조절이 된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되게 오래 전에 만났던 분들처럼 이야기 끊임없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제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그런 약간 사늘한 어색한 분위기를 못 견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굳이 발현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자리여서 무슨 말 말인지 많이 알겠어, 하고 무슨 나면 다 그런 말을 왜 했을까 후회하잖아요. 입을 잘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적당한 말의 수 조절해서 가서 너무 좋아요. 성공하셨는데요. 네. 진짜 딱 그 삶의 기로에서 그 찰나적인 그 느낌이 확 들으면서 정말 와닿았어요. 저는
그 에리님, 최견님 너무 영향력 있는 두 분 직접 만나 뵙게 돼가지고 그게 제일 기쁘고요. 배우고 싶은 의지가 강해서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주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거기 뭐 몇 년 동안 봐왔던 유튜브의 그 강의들보다 오늘 더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배움을 가져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훌륭하게 클 것 같아요. 아이고 제 체력이 기쁘네. 네, 너무 기쁘다. 이 인연 끝까지 계속 잘 이어갔으면 네, 좋겠어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멀리서 대구에서 오셨어요. 에리님이랑 최견님 두 분이 그 주시는 이 선한 영향력이 정말 너무 감사했고 이 영향력이 정말 크구나라고 느꼈고 사실 저도 이제 좌우명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게 저도 하나의 목표긴 한데 저도 두 분만큼이나 이제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까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이렇게 정말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하고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분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상철 입어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후배. 머리 모양까지 똑같아요. 같은 미용실? 같은 병실. 너무 반갑고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맞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김주환 선생님 통해서 알겠지만 내가 그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감사를 받는 것도 나를 엄청 바뀐다는 걸 좀 체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진짜 감사를 받으면서 진짜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 말고 진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심이 되는 그런 시너지가 이 나이에는 늘 얘기하지만 내 주변에서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다가 이제 즐겁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새로운 사람, 젊은 사람, 그리고 새로운 인상들, 그리고 새로운 뭐 이런 터닝 포인트들을 진짜 생생하게 우린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나랑이 제일 큰 수혜자지. 존중받고. 그쵸, 존중받고. 감사하고. 존중받고 감사받고 게다가. 그러니까 이까짓 거는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설거지할 때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오늘도 아주 그냥 그대로 놓고 아주 마음 편하게 가시면 되고 아주 그냥 오늘 용기 내서 사연 써주셔서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얘기 인상적이었어요. 네. 너무 힘든 얘기인데 진짜. 네, 정말 힘든 얘기인데. 제 이야기 남기고 그냥 그 말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좀 비슷하게 갖고 싶고 진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저같이 너무 괴로운 사람이 너무 있다면 진짜 괜찮아질 수 있다고, 평온해질 수 있다고. 너무 진짜 여러 가지 임상 중에 난 최고인 것 같아. 악사 너무 괴로웠는 시간이 길어서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달해주고 싶은데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잘 오셨네요. 진짜 잘 오셨네요. 네.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들 조심히 가시죠.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